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 21 TV 부동산 시간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 관련한 여러 가지 세제 이런 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거에서 2022년 12월 21일 내년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발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가장 또 눈길을 끄는 게 이 바로 부동산 안정화 요 방안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은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큰 방향은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발표한 내용대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이 가는 부동산 관련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거, 어제 발표된 거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사라지면 2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로 보는 것 같은데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중과가 폐지될 예정이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이제 추가로 유예를 한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1년 반이나 남았으니까요. 아마 또 뭐 그 전에 또 폐지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뀔 확률이 높겠죠. 2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기가 거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주택을 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사를 위해서 미리 사둔 경우도 있으니까요. 2주택까지는 실수요자로 본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취득세라고 하셨는데요. 이 취득세는 지금 또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2020년 7월에 취득세 중과 제도가 실시되었는데요. 현재는 1주택 취득 시는 주택 가격에 따라 1에서 3%로 취득세를 냅니다. 이 세율을 이제 기본 세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조정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현재는 8%의 취득세를 냅니다. 이제 세 번째 주택은 12%이고요. 사실 이제 8%뭐 12%라는 건 엄청 높죠. 사실상 벌금의 성격이 이제 강한데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안은 두 번째 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인 1에서 3%로 과세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주택은 이제 12%에서 절반인 6%로 변경을 하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는 그래도 중과세율이지만 두 번째 주택까지는 이제 기본 세율이니까 2주택까지는 이제 취득세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득세는요, 국회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국회 통과되면 12월 2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취득세 완화를 야당에서도 반대할 것 같진 않으니까요. 문제없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택까지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취득세로 부과하고 그 다음에 3주택부터는 여전히 중과하긴 하지만 현행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낮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어떤 내용이 또 있었나요? 네, 대출 완화책도 같이 발표되었는데요. 현재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는데요. 다주택자도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LTV는 30%로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규제는 예전과 동일하기 때문에요. 연봉이 아주 고액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갈아타기를 할 때 대출을 받을 경우 처분 조건부로 대출을 하는데요. 처분 조건부가 없어질 테니까 급하게 매도하는 것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요. 처음에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나 DSR 규정에 맞으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데요. 만약 처음 주택 구입 시 가능한 이제 그 대출 금액이 있는데 절반만 대출을 받은 경우에요. 이후에 이제 추가로 받고 싶어도 현재는 까다로운 규정이 많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구입 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내에서 이제 추가로 받을 때 그게 사실상은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원래 주담대 한도가 많이 남아 있더라도 최대 2억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안에서는 주택 보유 중간에도 대출이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시에도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때도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니까 한도가 남아있다면 대출을 해주는 게 이게 상식적인데요. 전세 보증금 한도까지만 현재는 해주고 또 3개월 내로 전입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모두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유 중에라도 LTV나 DSR 규정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전에는 이제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필요 없는데도 주택 구입 시에 무조건 이제 좀 풀로 대출을 받아 놓으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주택을 처음 살 때만 가능했었는데요. 보유 중에는 이제 다양한 규제가 있었지만은 이제 이런 규제들이 다 사라지니까 주택 보유 중에도 LTV 또는 DSR 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또 있을까요? 예, 지난 정부 초기에는 이제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이제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초기에는 임대주택을 등록하면은 혜택을 많이 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 감면, 뭐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어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 등록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런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안정화를 방해한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대부분의 혜택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이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주택 등록이 안 되는데요. 이제 85제곱 이하 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줄기를 본다면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다시 복원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뭐 당연히 늘어나는 것 같고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도 늘린다고 하던데요. 이게 얼마나 늘려주는 건가요? 네, 현재는 2023년 5월까지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는데요. 그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아마도 그 전에 이제 중과세율 조정이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4년 4월 또 총선도 있으니까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4년 5월까지 앞으로 대략 1년 반 정도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년 반 후면은 그 사이에 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지금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23년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발표했습니다. 성장률이 2% 미만인 경우는 그동안 과거를 봤을 때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완화 정책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이번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것을 완화적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 내부에서 찬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렇게 많은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만큼 내년도 매우 어렵지 않나, 이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 관련한 세제 또 관련한 정책들 우리 좀 잘 알아봐서 내년에도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또 여기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